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버드 행동력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버드 행동력 수업. 하버드 행동력 수업, 이 책에는요, 그 세계 500대 기업이 채택한 행동 습관과 교정술이 있고요. 가오유안 지엄, 김정자 옮김, 2019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동이다. 마윈 저커버거, 런정페이, 타고난 리더들이 선택한 행동 지침 43가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당신을 아이디어만 넘치는 공상파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행동파로 거듭나게 하는 행동 지침이다. 자, 가오유안 여기 필자는요, 동서양을 아우르는 잠재력 개발 분야의 대가이자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자기개발 성공학자인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토니 로빈스, 지거 지글러, 나이팅게일 등의 사상과 이론을 개성했고요. 출간될 때마다 중국의 최대 온라인 서점 당당왕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주제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1장은요. 당신의 행동을 가로막는 5가지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과 완벽주의, 이루는 습관, 두려움, 가부화 이런 정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정보의 홍수에서 빠져나올 정보가 너무 많으면 좀 헷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화하기라는 것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불필요한 생각은 과감히 지워라. 불필요한 생각은 과감히 지우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 자기암시, 잘 될 거야 하면서 너무 잘 될 거야에 집착하지 말고 벗어나라고 하네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5장에서는 반완벽주의, 목표의 100%를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만 달성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일단 행동하라. 행동이 먼저라고 하네요. 그래야 생각도 따를 수 있고 모든 게 같이 따라준다고 합니다. 자, 7장에서는 시간의 틈을 발견하고 활용하라. 시간의 중요함, 시간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서는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성공한 사람들을 참고하되 나의 길을 가라. 나만의 길을 찾으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요. 제가 했던 1장부터 8장까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추천글에서 조금 인상 깊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성공을 위한 비법서가 아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 가오유안은 잠재력 개발과 자기개발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단순하게 생각하기와 실천하기를 강조했다. 즉, 집에 가만히 틀어박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 과감하게 밖으로 나아가 현실과 부딪히는 게 낫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허황된 꿈을 쫓을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운 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은데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세상에 업적을 남기길 원한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을 만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남들은 쉽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생각에 빠져 환경을 탓한다. 또 문제의 원인을 직장 상사나 동료, 친구, 가족, 타인에게도 찾기도 한다. 저자는 이런 현상이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고 꼬집는다.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생활 리듬이 점점 빨라지면서 생각할 거리 역시 많아졌다. 동시에 생각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상황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방구석 공상가라고 지칭한다. 방구석 공상가들은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가 되는 법은 없을까 같은 호황된 생각에 빠져 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시중에는 행동력을 강조하는 수많은 책이 있지만 대부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호한 말로 얼버무린다. 멋지게 포장된 자기계발서 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도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공하는 책은 드물다. 하지만 이 책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과 머릿속 지식을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로써 독자가 현재 봉착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다.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킨다. 저자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저자가 하버드 행동력 수업을 통해 수년간 강조해온 것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이 책에 담긴 경험과 지혜를 통해 꼭 필요한 해답을 얻길 바란다. 라고 하네요. 웨이원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도 베스트셀러 전문 작가고요. 이 책을 읽고 그 추천서를 썼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행동력을 확인해 볼 기회가 적다. 그렇죠. 칭찬을 계속 받으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받느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0년 전 나는 우수사원 명단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 문장을 회사 게시판에 붙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세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정받는 엘리트인데 왜 항상 뜻대로 되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꿈을 이뤘는데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은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게시판을 본 직원들은 왜 나는 저들처럼 될 수 없을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내가 행동력 강의를 시작했을 때 나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 세 가지 질문을 풀어야 했다. 자, 이 책은 그 강의에서 핵심만 뽑아 정리한 것이다. 나는 심리학, 잠재의식, 행동규칙의 관점에서 나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사고력과 행동력을 높이는 비법을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적혔습니다. 굉장히 그 확신에 찬 그런 어떤 강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옮긴 것 같네요. 자, 멀리 있는 탐스러운 사과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과부터 따라. 여기에 사과 스토리가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베이징에 있을 때 이벤트 중 하나로 사과 따기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마침 가수원의 사과나무에서는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참가자 30명이었는데 지켜야 할 규칙은 간단했다. 사과를 가장 많이 딴 사람이 승리하게 되며 부상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 자유이용권 2장이었다. 나는 흥미를 가지고 참가자들을 관찰했다. 한 참가자는 손에 닿는 거리의 사과는 놔두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 높은 곳에 있는 크고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따려고 애썼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참가자가 이번 대회에서 중요한 건 사과의 크기와 색깔이 아니라 개수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높은 곳의 사과를 포기하지 않았고 급기야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낙상하고 말았다. 그는 가장 크고 빨간 사과를 따기 위해 부상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반면 가장 아래쪽 가지에 달린 사과와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바구니에 쓸어 담는 참가자도 있었다. 그런 다음 한 손에는 바구니, 다른 한 손에는 의자를 들고 다니며 의자를 밟고 올라가 손에 겨우 닿는 것만 땄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나무 하나에 3분씩만 머물렀다. 그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꿈은 사과나무에 열리는 사과와 같다. 원대한 꿈은 가장 높은 곳에 매달린 크고 탐스러운 사과처럼 사람들을 유혹한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하이웨이의 런정페이,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성공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1, 2년 안에 고속 승진을 하고 사장의 신임을 받아 고액 연봉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런 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이루기 어렵다.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안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목표 때문에 절대 서두를 필요는 없다. 나는 평소에도 조급해야 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자,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되 단기간에 이루려고 하지 말자. 자, 매일 쉬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고 자신있게 압박하되 지나친 압박은 자제하자.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쉬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가까이에 있어서 따기 쉬운 사과는 현실적인 꿈이다. 비록 가장 높은 곳에 열린 탐스러운 사과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그 사과를 따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일을 먼저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조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이 잘 되는 골든타임을 찾아라. 집중을 잘하려면 그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중에 대한 골든타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사용하고 아낄 것인지가 행동의 효율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단위 시간당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골든타임을 이용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 골든타임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조금씩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게 아침 10시와 오후 4시, 3시, 4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집중에 대해서 제가 또 중요하게 읽었던 부분이 한번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분 동안 온전히 집중하는 훈련이라는 게 여기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내 강의를 들은 한 수강생이 말했다. 막리를 시작할 때는 첫사랑에 빠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권태기로 접어들었어요. 시간은 살인마처럼 일에 대한 흥미를 모두 말살해버렸어요. 일에 계속 집중하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집중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포모도로 시간관리법이라고 합니다. 포모도로 시간관리법. 포모도로는 영어인데요. 포모도로는 토마토를 뜻하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라고 하네요. 요리할 때 쓰는 토마토 모양의 타이어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포모도로 시간관리법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분배하고 관리하여 시간 단위당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먼저 1시간을 25분씩으로 쪼갭니다. 이를 포모도로 시간이라고 부른다. 이 25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되 중간에 휴식 없이 일해야 한다. 25분이 지나면 몇 분간 쉬었다가 다시 25분간 일을 반복한다. 이 패턴을 일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포모도로 시간관리법의 원칙과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네요. 자, 포모도로 시간관리법의 원칙. 자, 처음에 계획 세우기, 그 다음에 휴식 시간 갖기. 아까 이야기했죠. 휴식 시간을 꼭 가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라고 했죠. 순서대로 하기, 점진적으로 일하기. 자, 그 다음에 25분을 숙지하기, 포모도로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기. 여기 중요한 것 같습니다. 25분 동안 불필요한 행동을 한다면 그 시간을 무효로 다시 시작한다. 이것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한 데에 따른 페널티다. 포모도로 시간이 중간에 깨지면 휴식이라는 보상은 없으며 바로 다시 새로운 포모도로 시간을 시작한다라고 적혔습니다. 업무에 활용하기. 이것을 업무에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비교하지 않기,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일을 해야 할 때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포모도로 시간 중에서 다른 일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바로 중단하고요. 1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도 다른 일을 먼저 한 뒤에 포모도로 시간을 다시 시작한다. 그때 포모도로 시간을 중단하고 남은 시간을 이어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 규칙을 엄수하는 좋은 습관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정한 포모도로 시간 안에 일이 끝나지 않은 건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때 남은 일을 다음 날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다음 날 해야 할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남은 일이 많지 않다면 야근 일을 해서라도 오늘 안에 끝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세세한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문제로 볼지 기회로 볼지는 전부 마음먹기 달려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어떤 그런 상황에서,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그거는 본인만의 어떤 그런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